3년 vs 2년. 유럽은 약속을 못 지켰고 한국은 조기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칼을 뽑았어요. 한국 검증한다. 감찰관을 보냈지만 진짜 목적은 계약 파기였죠. 고발 문서 조작, 언론 플레이, 항만 서류 방해까지 모든 수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CCTV 원본으로 거짓을 밝혔고 대체 루트로 납기를 지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배신자가 나토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무릎 꿇은 쪽은 유럽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런던 나토 본부 회의실, 스크린 너머로 12개국 대표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 앞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방산 계약 승인서.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저는 에밀리 하트입니다. 33살 영국 출신이며 나토 조달 및 위기 대응 감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위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일은 단순했어요. 계약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스크린 너머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탄약 납기가 지연되면 전선에 공백이 생깁니다. 에밀리, 오늘 안에 승인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한국. 그 이름만 봐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시아라는 단어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20대였을 때 동남아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투자한 사업이었어요. 납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품질은 엉망이었으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무너졌고 저희 가족은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그 기억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아시아는 약속을 안 지킨다. 빨리빨리만 외치다가 결국 망가뜨린다.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말했어요. 검증 없이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시간이 없어요. 한국은 이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검증도 안 끝났는데 생산부터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독일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죠. 지금 필요한 건 탄약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에밀리, 또 싸우고 있냐?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빠, 제가 막아야 해요. 이건 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라가 급하다는데 내가 뭘 막아. 한국이 요즘 다 한다던데 믿어봐. 저는 화가 났어요. 아빠는 몰라요. 아시아가 어떤 곳인지.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직접 확인하라는 특명이 떨어졌어요. 한국 방산 시스템을 검증하고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산됩니다. 반대로 승인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데 한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정장 차림, 표정이 단단했어요. 다가오더니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유진입니다. 국가 조달 및 수출 일정 통합 총괄을 맡고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죠? 서유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공장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밤이요? 검증 일정은 최소 3일이 필요합니다. 서유진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감찰관님, 전선에선 3일을 못 기다립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빨리빨리. 속도만 강조하는 문화. 안전 따위는 뒷전인 거죠. 차에 올랐습니다.
서유진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공장까지 얼마나 걸리죠?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1시간 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착해서 바로 안전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유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감찰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쪽을 봤어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우린 말로 설득 안 합니다. 납기로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납기로 보여준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안전이 먼저고 규정이 우선인데 납기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납기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속도만 중시하다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서유진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린 사고 안 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로가 너무 깨끗했어요. 차선도 명확하고 표지판도 정확했습니다. 런던 고속도로는 항상 공사 중이거나 표지판이 헷갈렸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안을 보면 엉망일 거야.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서유진이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공장이라면 시끄러워야 정상인데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서유진이 설명했습니다. 방음 시스템이 있어요. 직원들 청력 보호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저는 서유진에게 물었습니다. 통제센터는 어디죠? 서유진이 앞서 걸으며 답했어요. 2층입니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누군가 뛰어왔어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인데 얼굴이 낯익었어요. 서유진이 소개했습니다. 마르코 드발입니다. 유럽 방산 협상 쪽에서 오셨어요. 마르코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밀리, 반갑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악수했어요. 무슨 소문이죠?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소문이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검증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통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가득했어요. 실시간으로 공장 라인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생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실시간 검수도 여기서 이루어져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생산량, 검수율, 분량률.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소리쳤어요. 3번 라인 부품 누락 감지.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서유진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떤 부품이죠? 직원이 답했습니다. H327볼트입니다. 서유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6번 라인에서 12분 전 자동 대체 출고 처리됐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벌써 처리됐다고요? 서유진이 설명했습니다. 부품 누락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다른 라인에서 보충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 하죠? 서유진이 답했어요. 사람은 시스템을 감시합니다. 시스템이 틀리면 사람이 고치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마르코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자동으로 처리한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빠른 건 좋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서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자동 처리 오류율은 어떻게 되죠? 서유진이 화면을 띄웠어요. 0.3%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0.3이라니. 밖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코였어요. 복도로 나가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들었어요. 그 여자가 서명 못하게 만들어. 오늘이 골든타임이야.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가 서명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서유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찰관님, 이제 현장으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장 현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유진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이쪽이 조립 라인입니다. 저는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에 기름 한 방울 없었고 부품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런던 공장들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겉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거겠죠.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안전 점검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서유진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 점검 기록이 떴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점검 담당자는 누구죠? 서유진이 답했어요.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이 돌아가며 점검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서유진이 제 눈을 봤어요. 책임은 모두가 집니다. 한 사람이 놓치면 다른 사람이 잡아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론이었습니다. 현실에선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쁜데 모두가 책임진다니 말이 안 돼요. 그때 마르코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유진이 먼저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마르코와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은 너무 빨라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마르코가 설명했어요. 빨리빨리 문화 들어봤죠? 그게 결국 사고를 낳습니다. 속도만 중시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이 되거든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유럽 방산사들은 느리지만 확실해요. 한국은 빠르지만 위험합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르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안전이 먼저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찰관님, 이제 검수 과정 보여드릴게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검수실로 들어갔어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부품을 기계에 넣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치수, 무게, 강도. 모든 게 자동으로 측정됐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사람이 직접 확인은 안 하나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기계가 먼저 하고 사람이 재확인합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기계를 믿으시는군요. 직원이 웃었어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기계도 오류가 있는데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울렸어요.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서유진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5번 라인 부품 하나 누락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이미 틀렸잖아. 빨리빨리 하다 보니 실수가 나오는 거야. 서유진이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6번 라인에서 대체 출고 확인하세요. 직원이 화면을 띄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체 부품이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자동으로 처리된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서유진이 답했어요. 시스템이 감지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사람 손 안 거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검증은요?
사람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낸다는 겁니까? 서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시간 동안 전선에선 탄약이 부족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서유진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탄약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유진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속도만 따지는 건 위험해요.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겁니다. 마르코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봤죠?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자동으로 처리한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도 안 돼요. 마르코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언론에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방산 무리한 속도전으로 안전 무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켰어요.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방산 납기 사실상 무리한 전시쇼.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검증 없이 자동 처리, 안전 점검 부실, 속도만 강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였어요. 상관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뉴스 봤어? 한국 쪽 논란이 커지고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네, 봤습니다. 상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 보류 검토 중이야.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 보고서로 정리해.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서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찰관님, 오늘은 시스템 로그 보여드릴게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통제센터로 들어갔어요. 화면에 로그가 떴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이 기록돼 있었어요. 시간, 담당자, 처리 내용. 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로그는 누가 관리하죠? 서유진이 답했어요. 시스템이 자동 기록하고 사람이 감시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자동 기록이면 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유진이 웃었어요. 블록체인으로 기록됩니다. 조작 불가능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시스템이 멈췄어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서유진이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죠? 직원이 답했습니다. 외부 접속 시도 감지됐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해킹인가요? 서유진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방화벽 강화하고 추적 시작하세요.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몇 분 후 시스템이 다시 돌아왔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차단 완료했습니다. 접속 경로 추적 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어온 거죠? 직원이 화면을 띄웠어요. 유럽 쪽 경유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럽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왜 한국 시스템을 해킹하려 한 걸까요? 서유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르코가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흔들면 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르코가 뭔가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유진에게 돌아가 물었습니다. 방금 해킹 시도 누가 한 거죠? 서유진이 답했어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을 흔들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검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한국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3년 걸린 것이 1300단어. 통제센터 화면 앞에 섰습니다.
서유진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 통합 조달 시스템입니다. 화면엔 여러 부처가 한눈에 보였어요. 국방부, 산업부, 관세청, 항만공사. 모두 하나의 화면에서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게 다 실시간으로 연동되나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승인부터 발주, 검수, 출고까지 한 시스템에서 처리돼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부처가 다르면 보통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까? 서유진이 답했어요. 끊기면 국민이 피해봅니다. 그래서 통합했어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통합하면 보통 부패가 생기던데요. 견제가 없으니까. 서유진이 제 눈을 봤어요. 견제는 시스템이 합니다. 사람은 실행만 해요. 제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 부처 간 통합이라며 시작했지만 결국 부패로 무너졌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뇌물, 횡령, 부실 공사. 모든 게 통합 시스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작위 샘플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서유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대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죠? 서유진이 답했어요. 오늘 밤 출고 일정이 있어요. 늦으면 전선에 차질 생깁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제 문제입니까? 검증이 먼저예요.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저는 랜덤으로 생산 라인을 골랐어요. 2번 라인. 화면을 띄웠습니다. 부품 목록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비상등만 켜졌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역시 문제가 있었어. 시스템이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믿어요? 서유진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백업 전원 가동하세요. 몇 초 후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일부 시스템은 여전히 다운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외부 해킹 시도 감지됐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해킹이라고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침착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IP 추적 완료. 화면에 경로가 떴습니다. 유럽 경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서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감찰관님,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해킹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한국을 흔들려는 건가요? 마르코가 복도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면 돼. 에밀리가 서명 안 할 거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르코가 저를 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죠? 마르코가 웃었어요. 회사 사람이요. 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어요. 마르코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요. 다시 통제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서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찰관님, 샘플 검사 계속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합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2번 라인 부품 목록.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부품이 검수 완료 상태였습니다. 불량률은 0.1%.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요?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네. 자동 검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처리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확인하죠? 직원이 답했어요. 1시간마다 재확인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이면 늦지 않습니까? 직원이 웃었어요. 기계가 먼저 잡아내니까 늦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모든 기록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다른 라인을 골랐어요. 7번 라인. 화면을 띄웠습니다. 역시 검수 완료. 불량률 0.2%. 저는 또 다른 라인을 확인했어요. 9번 라인. 똑같았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록을 조작한 건가요? 저는 서유진에게 물었어요. 블록체인이라며 조작 불가능하다고 했죠?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네. 모든 기록은 암호화돼 저장돼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완벽할 순 없습니다.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오류도 찾지 못했어요.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유럽은 이 과정에 사흘이 걸립니다. 한국은 실시간으로 처리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쪽을 봤어요. 서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사람이 모든 걸 확인합니다. 한국은 기계가 먼저 확인하고 사람이 재확인해요. 그래서 빠른 겁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빠르다고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서유진이 답했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오류를 찾아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해킹 경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IP 주소가 떴어요. 유럽 방산업체 서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유럽에서 한국을 공격한 거였어요. 서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감찰관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한국을 흔드는 건 한국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마르코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면 돼.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됐어요. 저는 마르코를 찾아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마르코,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한국을 흔들려는 거죠? 마르코가 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킹 경로가 유럽이에요. 우연일까요? 마르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시장을 생각해봐요. 한국이 계약 따내면 유럽 방산사들은 끝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방해한 거예요? 마르코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시장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시장이 뭐가 중요해요? 마르코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에밀리,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찰관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걸 봐야 해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10개 라인을 봤어요. 20개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었어요.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서유진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저는 받아 마셨어요. 쓰고 따뜻했습니다.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감찰관님, 한국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당했거든요. 아시아 프로젝트에서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한국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동남아였어요. 서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까지 의심하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아시아가 다 같지 않아요. 한국은 달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마르코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을 지키는 거야.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시장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나요? 사람 목숨 말이에요. 서유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찰관님, 오늘은 실제 생산 과정 보여드릴게요. 저는 따라갔어요. 조립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품이 컨베이어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믿는 건 규정입니다. 감정은 배제해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더 쉬워요. 납기만 보세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납기가 뭐가 중요해요? 품질이 먼저죠.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품질 없이 납기 지키는 건 사기예요. 하지만 품질 있어도 납기 못 지키면 쓸모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전선에선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작은 사고였어요. 컨베이어가 멈췄습니다. 부품 하나가 걸린 거예요.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중단하세요. 안전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서유진이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안전 프로토콜 가동하세요. 직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띄웠어요. 걸린 부품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다른 직원이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몇 분 후 부품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컨베이어는 멈췄지만 다른 라인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전체를 안 멈춰요? 서유진이 설명했어요. 라인을 분리했어요. 문제 구간만 격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작동합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전체를 멈추면 납기가 늦어지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데도 안전을 지키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직원이 보고했어요. 문제 부품 제거 완료. 라인 재가동합니다. 몇 초 후 컨베이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7분.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이었으면 전체 라인 중단하고 회의부터 했을 거예요. 그럼 최소 2시간은 걸리죠.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런던 공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반나절이 걸렸던 기억이 났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서유진이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어요. 음식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국, 밥, 반찬 4가지. 3분도 안 걸렸어요.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들었어요. 오늘 출고 맞춰야 돼. 늦으면 큰일 나.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한 번도 안 늦었잖아. 첫 번째 직원이 웃었어요. 그래도 긴장돼. 이번엔 유럽 감찰관이 지켜보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서유진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긴장하면서 일해요. 그게 집중력을 높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토 본부였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뉴스 링크가 왔습니다. 클릭했어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방산 무리한 속도전. 안전 우려 확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 증언, 검증 절차 생략 의혹, 품질 문제 가능성. 모두 근거 없는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파급력은 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역시 빨리빨리는 믿을 수 없어. 유럽 무기가 더 안전해. 한국은 아직 멀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상관이었어요. 에밀리 봤지?
이 논란 때문에 계약 보류 가능성이 높아졌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상관이 계속 말했어요. 현장 검증 서둘러. 문제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진다고요. 만약 제가 승인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제 커리어는 끝이에요. 반대로 승인 안 했는데 괜찮은 거였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저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감찰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 뉴스 봤어요? 서유진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흘린 거죠? 저는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계약이 위험해졌어요.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진실은 하나예요. 저희가 납기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물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서유진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지켜왔어요.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품질은 엉망이었으며 결국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에밀리 뉴스 봤어요? 이제 현실을 봐야죠.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현실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어요. 빠르지만 위험해요. 유럽이 안전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유럽은 느려요. 전선에선 속도가 필요해요. 마르코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느려도 확실한 게 낫죠. 빠르다 사고 나면 끝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르코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서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마르코 씨, 질문 하나 할게요. 유럽 방산사들은 폴란드 계약 왜 못 지켰죠? 마르코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약속했는데 아직도 못 보냈잖아요. 그게 확실한 겁니까? 마르코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서유진이 차갑게 답했어요. 사정이요? 전선에선 사정 안 봐줘요. 탄약 없으면 사람 죽어요. 마르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서유진을 봤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뭐예요? 서유진이 설명했어요. 2022년 폴란드가 유럽에 무기 주문했어요. 독일이랑 프랑스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년이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한테 왔죠. 저희는 2년 안에 다 보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럽이 3년 못한 걸 한국이 2년 만에 했다고요. 서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감찰관님, 증거는 서류가 아니에요. 납기예요. 약속 지킨 기록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출고 시간이 다가왔어요. 통제센터에 모였습니다.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떴어요. 2시간 30분. 서유진이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최종 점검 시작하세요. 직원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시간 맞춰서 나갈 수 있을까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부품 검수 완료. 포장 완료. 운송 준비 완료. 하나씩 체크가 들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조로웠어요. 1시간 30분. 여전히 문제 없었습니다. 2시간. 마지막 점검 시작.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12번 라인 부품 하나 규격 미달.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결국 문제가 터졌어. 서유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품이죠? 직원이 답했어요. B237V입니다. 서유진이 지시했습니다. 예비 재고 확인하세요. 직원이 화면을 띄웠어요. 예비 재고 있습니다. 3분 안에 교체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대책이 있다고요. 직원이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2분 후 교체 완료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분 만에 해결했어요. 서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감찰관님, 이게 시스템이에요.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해요. 멈추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30분, 20분, 10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5분.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분. 화면이 깜빡였어요. 출고 완료.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시간 맞춰서 나갔습니다. 서유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이게 한국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럭들이 출발하고 있었어요.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 트럭들이 전선으로 가는 거구나. 누군가를 지키러 가는 거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마르코였습니다. 에밀리, 아직 안 끝났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마르코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토 본부와 화상 연결이었어요. 스크린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어제 출고 상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품질 검증은 제대로 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언론에선 검증 절차 생략 의혹을 제기하던데요. 저는 답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영국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에밀리, 당신 책임하에 승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저했어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마르코가 나타났습니다. 의장님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독일 대표가 허락했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업계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납기는 무리수예요. 품질을 희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르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 공장 내부 고발 문서입니다. 검수 생략, 부품 불량 은폐, 안전 규정 위반.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고발 문서라고요? 서유진이 화면 밖에서 제게 메모를 건넸어요. 거짓입니다. 저는 메모를 보고 마르코를 노려봤습니다. 그 문서 출처가 어디죠? 마르코가 웃었어요. 익명 제보입니다. 하지만 신빙성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익명이면 검증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밀리, 일단 계약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류하면 한국은 끝입니다. 전선도 위험해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감찰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저는 마르코를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다가갔어요. 마르코, 그 고발 문서 어디서 났죠? 마르코가 웃었습니다. 에밀리, 궁금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거짓말이면 큰일 아닙니까? 마르코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의혹만 있어도 계약은 보류되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당신 목적이었어요?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난 시장을 지키는 거예요. 한국이 들어오면 유럽 방산사들은 다 죽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시장이 중요해요? 마르코가 차갑게 답했어요.
시장이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흔들리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마르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시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거짓말로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건 옳지 않아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제 상관이었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다가 숨이 멎었어요. 에밀리, 한국 계약 보류 지시. 유럽 업체와 재협상 진행 중.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류 지시라고요? 제가 확인도 안 끝났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메일 하단에 참조자 목록이 있었습니다. 마르코 드발. 제 상관이 마르코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해서 이전 메일들을 확인했어요. 일주일 전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마르코, 에밀리 보내는 거 확정됐네. 자네가 현장에서 잘 유도해주게. 마르코 답장. 걱정 마십시오. 에밀리가 승인 안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제 상관이 마르코와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보낸 이유가 검증이 아니라 계약 막기였어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용했어요. 서유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거 봐요.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서유진이 읽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감찰관님 상관이 마르코랑 한편이었군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저는 뭐였죠? 그냥 도구였어요. 서유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찰관님 흔들리실 거면 지금 흔들리세요. 근데 오늘 밤 출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밤에도 출고가 있어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은 계속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제 상관은 저를 배신했어요. 마르코는 처음부터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받았습니다. 에밀리 괜찮니? 뉴스 봤는데 한국 계약 논란이라던데. 저는 대답했어요. 아빠, 저 지금 혼란스러워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직접 본 걸 믿어라. 남들 말 듣지 말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제가 틀렸나 봐요. 한국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럼 바로 잡으면 되지. 넌 할 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마르코의 거짓 문서를 폭로해야 합니다. 서유진에게 말했어요. 그 고발 문서 거짓인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가능해요. 모든 과정이 기록돼 있으니까. 통제센터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든 검수 기록 뽑아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수천 개 기록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검수 생략? 없었어요. 부품 불량 은폐?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 위반? 오히려 규정보다 더 엄격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PDF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토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검증 최종 보고서 마이너스 모든 의혹 반박. 첨부 파일엔 수천 장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몇 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독일 대표였어요. 에밀리, 이 자료 진짜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그럼 고발 문서는 거짓이었단 말이죠? 저는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독일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 상관이 마르코랑 연결돼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저는 이메일 캡처를 보냈어요. 지금 보냈습니다. 화면 너머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영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내부 조사 들어가야겠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유진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르코가 또 뭔가 할 거예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감찰관님이 선택하실 차례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선택이요? 서유진이 답했어요. 한국을 믿을 건지 말 건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 안에선 지금도 누군가 일하고 있겠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건 뭐였죠? 거짓말이었나요? 진실이었나요? 그때 마르코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에밀리, 나토한테 뭘 보낸 거죠?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진실이요. 마르코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거짓말 다 밝혀졌어요. 제 상관이랑 짜고 한 것도요. 마르코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웃었어요. 오해요? 이메일이 증거인데요. 마르코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에밀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편으로 오세요. 유럽이 당신 자리를 보장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제 자리 필요 없어요. 진실만 있으면 돼요. 마르코가 비웃었어요. 진실? 세상엔 진실보다 힘이 중요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 힘으로 거짓말하는 거면 전 필요 없어요. 마르코가 돌아섰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마르코가 사라졌습니다. 서유진이 제 옆에 섰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겠어요. 제가 직접 모든 걸 봐야 해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모든 의혹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서유진이 문을 열었어요.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들만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랜덤으로 부품을 골랐습니다. 검사 기록을 확인했어요. 시간, 담당자, 측정가, 합격 여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다음 부품을 확인했어요. 역시 완벽했습니다. 10개를 확인했어요. 20개를 봤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었어요. 저는 서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생략이 정말 없었나요? 서유진이 화면을 띄웠어요. 여기 CCTV 원본 있어요. 직접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하나 부품을 기계에 넣고 측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생략 없이 전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네요. 서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부터 문제 없었어요. 감찰관님이 믿지 않으셨을 뿐이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이게 가능한 이유 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죠?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사람이요? 서유진이 설명했어요. 유럽은 시스템만 믿어요.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한국은 사람을 믿어요. 시스템은 사람이 돌리는 거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차이죠? 서유진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직원들 보세요. 공장 마당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어요. 한 직원이 다음 직원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저게 한국이에요. 다음 사람한테 완벽하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서유진이 답했어요. 우리도 느려요. 근데 느리면 누군가가 다쳐요. 그래서 빨라진 거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빨리빨리가 조급함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서유진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감찰관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가족 있고 친구 있어요. 전선에 나간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예요. 저희가 지키는 건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 다음 사람 생각하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요. 저는 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서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뭘요?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아시아가 다 같지 않다는 걸요. 제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 무너진 건물, 사라진 돈, 아버지의 한숨. 그게 제 안에 깊이 박혀서 모든 아시아를 똑같이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도 다르고 사람도 달랐어요. 저는 서유진에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동남아에서 큰 사고를 겪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못 믿었어요. 서유진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니까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알겠어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동남아가 잘못한 건 동남아 책임이에요. 한국 책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직원이 소리쳤어요. 7번 라인 부품 누락. 저는 긴장했습니다. 서유진이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예비 재고 확인하세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예비 재고 없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번엔 대책이 없다고요? 서유진이 물었습니다. 다른 라인은요? 직원이 확인했어요. 9번 라인에 여분 있습니다. 서유진이 지시했습니다. 9번 라인에서 7번으로 이동시키세요. 직원이 움직였어요. 3분 후. 이동 완료. 7번 라인 재가동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예비가 없어도 다른 곳에서 찾아내는구나. 서유진이 설명했어요. 라인끼리 연결돼 있어요.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이 채워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9번 라인은 괜찮아요?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9번은 여유분이 있었어요. 문제 없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빠른 이유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누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주고 누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채워줬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저는 현장 직원들을 보러 갔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이었어요. 피곤한 얼굴들이 보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직원이 웃었어요. 힘들죠. 근데 해야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저 부품이 전선으로 가잖아요. 누군가 그걸로 살아남을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이 누군가를 살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하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납기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납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직원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납기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고 책임이었으며 누군가의 생명이었습니다. 런던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납기를 그냥 숫자로만 봤어요. 지키면 좋고 못 지켜도 변명하면 됐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서유진이 제 옆에 섰어요. 감찰관님,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그때 마르코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에밀리,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이 납기 진짜로 지켜질 것 같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네. 지켜질 거예요. 마르코가 비웃었어요. 그럼 두고 봐요. 못 지키면 당신 책임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책임 맞아요.
근데 지켜질 거예요. 마르코가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품질 검사 생략했다는 내부 고발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CCTV 원본 확인했어요. 마르코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부품 검사했어요. 생략 없었어요. 당신 거짓말은 이제 안 통해요. 마르코가 마지막 협박을 했습니다. 에밀리, 당신 커리어 생각 안 해요? 나토에서 밉보이면 끝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이요. 마르코가 돌아섰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마르코가 사라졌습니다. 서유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서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출고 준비하러 가시죠. 통제센터로 갔습니다.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떴어요. 1시간 30분. 저는 이번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30분 남았어요. 10분, 5분, 1분. 출고 완료.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쳤어요. 서유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이제 서명하실 준비 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이제 준비됐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유진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따라갔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항공우주연구원이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여기는 왜 왔죠? 서유진이 답했어요. 감찰관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왜 한국은 연속성을 강조하냐고. 저는 기억났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이 나왔어요. 벽면에 로켓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유진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게 누리호예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죠.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발사대에 서 있었어요. 서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2022년 처음 성공했어요. 그전엔 실패도 있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죠? 서유진이 답했어요. 국가 시스템은 끊기면 끝이니까요. 우주도 똑같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서유진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게 아리랑호예요. 관측 위성이죠. 아리랑호 사진이 보였습니다. 지구를 도는 위성이었어요. 서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위성이 있으면 데이터가 끊기지 않아요. 재난이 와도 관측할 수 있고 전쟁이 나도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자체 발사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럼 연속성이라는 게 서유진이 답했어요.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사체가 있으면 위성을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위성이 있으면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요. 공장도 똑같아요. 부품이 끊기지 않게 연결해야 생산이 멈추지 않아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연결돼 있었군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끊김을 용납하지 않는 게 한국이에요. 영상실로 갔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재생됐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1 발사.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불기둥이 땅을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봤어요. 로켓이 대기권을 뚫었습니다. 위성이 분리됐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영상 속 연구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나라가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유진이 설명했어요. 눈이 있어야 판단이 빠르거든요. 위성이 있으면 재난을 미리 보고 전쟁을 예측하며 자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공장도 똑같아요. 기록이 있어야 문제를 빨리 찾고 해결하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하는구나.
서유진이 답했어요. 네. 기록은 눈이에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소개받았어요. 김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리호 프로젝트 참여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영광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서유진 님이 말씀하셨죠? 작은 나라가 강한 이유 궁금하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연결이에요. 우주 기술도, 방산 기술도, 반도체 기술도 전부 연결돼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연결돼 있죠? 김 박사가 답했어요. 로켓 만들 때 쓰는 정밀 기술이 탄약 만들 때도 쓰여요. 위성통신 기술이 군사통신에도 적용되고요. 모든 게 얽혀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하나가 발전하면 다른 것도 발전하는구나. 김 박사가 웃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빨라요. 따로따로 하면 느린데 함께 하면 빠르거든요. 서유진이 덧붙였습니다. 감찰관님, 작은 나라가 강한 이유가 이거예요. 연결의 끊김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다시 차를 타고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서유진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통제센터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서유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항만 서류에 문제가 생겼어요. 출고 트럭이 묶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통관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항만에서 통보 왔어요. 트럭을 못 보낸대요. 저는 마르코가 떠올랐습니다. 또 방해 공작이구나. 서유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류가 뭐죠? 직원이 화면을 띄웠어요. 수량 불일치래요. 서류엔 100개인데 실제론 98개라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서유진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출고 기록 띄워보세요. 화면에 기록이 나왔어요. 100개 맞았습니다.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항만 쪽 착오예요. 재확인 요청하세요. 직원이 전화했어요. 하지만 항만 쪽에선 고집했습니다. 서류 수정 안 하면 못 보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납기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서유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체 루트 가동하세요. 직원이 놀랐어요. 대체 루트요?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보내세요. 항공 화물로 전환합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서유진이 답했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납기는 지켜야 하니까요.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트럭 경로를 공항으로 변경했어요. 1시간 후 트럭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화물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적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확인했어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이게 시스템이에요.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항만이 안 되면 공항을 쓰는구나. 2시간 후 화물기가 이륙했습니다. 납기까지 30분 남았어요. 비행 시간은 20분. 도착 후 운송 10분. 딱 맞았습니다. 20분 후 화물기가 착륙했습니다.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즉시 적재가 시작됐습니다. 10분 후 트럭이 출발했어요. 납기 시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납품 완료.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어요. 마지막 방해도 뚫고 납기를 지켰습니다. 서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감찰관님, 항만 서류 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유진이 답했습니다. 조사 중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르코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마지막 카드를 쓴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죠. 한국은 대체 루트까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해요. 한국은 믿을 수 있어요.
서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명하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명하겠습니다. 나토 본부와 최종 화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대표들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에밀리, 최종 보고 들어봅시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 방산 시스템은 승인 가능합니다. 모든 검증을 통과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품질 검사 생략 의혹은요? 저는 답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CCTV 원본으로 확인했어요. 모든 부품 검사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항만 서류 문제는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외부 방해였어요. 대체 루트로 납기 지켰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에밀리, 당신 책임하에 승인하는 거죠? 저는 확신 있게 답했어요. 네. 제 책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승인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덧붙였어요. 한국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영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에밀리 잘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해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감찰관님 축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서유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계약 승인서였어요.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서명이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전선에 있는 사람들, 탄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조국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명했습니다. 에밀리 하트. 서명이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네요. 서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박수를 치죠? 한 직원이 답했습니다. 감찰관님이 저희를 믿어주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유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찰관님, 처음엔 저희를 못 믿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해요. 서유진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믿으시잖아요. 저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밤새 일하며 납기를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받았습니다. 에밀리 뉴스 봤다. 한국 계약 승인됐다며? 저는 답했어요. 네, 아빠. 제가 서명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저는 말했어요. 아빠, 제가 틀렸어요. 한국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용기야. 넌 잘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유진이 물었어요. 감찰관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야죠. 보고서 제출해야 해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꼭 올게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어요. 빨리빨리. 하지만 이젠 그게 조급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책임이었고 약속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유진이 배웅 나왔어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제 편견을 깨줘서요. 서유진이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크기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시스템이 국력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지 않을게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유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크게 남았어요.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본부로 갔어요. 상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에밀리, 들어와요.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상관이 말했어요. 마르코 일로 조사 들어갔어요. 당신 이메일 증거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상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연루됐어요. 사직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직이요?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에밀리. 당신을 이용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사과받을 생각 없어요. 다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상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에밀리 잘했어. 한국 계약 대단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포옹했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랑스럽다. 진짜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내왔어요.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뭔데? 저는 답했습니다. 빠르다는 건 조급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어요.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국력이거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많이 배웠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며칠 후 나토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과 장기 계약 체결. 저는 뉴스를 봤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대단하다. 역시 믿을만해. 저는 뿌듯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유진이었어요. 감찰관님, 뉴스 봤어요. 축하해요. 언제든 한국 오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꼭 갈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흐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납기를 맞추는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요.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빠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급함일까요?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능력일까요? 우리 일상 속 약속이 나라를 만든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믿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다는 걸요. 크기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시스템이 국력이라는 걸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봤어요. 서명은 종이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한국, 감사합니다. 제게 진짜 강함이 뭔지 가르쳐줘서요.